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의 축의 핵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과거 주사파 학생운동 전대협 한 총련의 한마디로 보스였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학생운동 그리고 친북적인 그런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경력과 관련한 사실에 시대에 충실히 살았다라는 말로 때우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들 앞에 진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오기 전까지 저작권에 관해서, 북한의 저작권에 관해서 방송이나 출판사 등을 상대로 북한의 위임장을 가지고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나이로나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이념적인 대립에 있어서의 그가 차지하는 편향성을 보거나, 더 나아가서 가덕이나 이념적인 부분에서 대선 때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됐듯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정권에서 굳이 임종석을 간판으로 해서 청와대 비서실을 꾸리고 거기에 26명이나 되는 학생운동, 시민운동 출신들이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3분의 1이 훨씬 넘는 위치를 차지하고, 행정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나라의 총리는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만 보인다는 말이 장안에 해자되고 있고, 오인방인이 뭐니 해서 임종석이 지금 정권을 움직이는 실세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현 정권이 지금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전통 우방인 미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면서 친북 친중적인 행보로 일관하면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사실상 원하는 쌍괴 쌍중단이라는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 인정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로 이 정권이 결론을 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요즘 들어서 제가 과거부터 해오던 이 주장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의 올림픽 불참,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정권이 급히 불을 껐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야말로 평창 올림픽이 북한을 위한 올림픽처럼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것은, 자, 비서실장이 외국에 특사로 가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과거 2003년 5월에 문희상 비서실장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특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4년 만이고요. 자, 그 말고 임태희라고 이명박 정권 때 싱가포르에 북한과 접촉을 하러 한마디로 비밀 특사처럼 간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요. 죽은 김양건 북한의 통정부장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이건 비밀리에 갔기 때문에 이 다른 특사하고 성격은 또 다르죠. 그래서 임태희 특사 간에 싱가포르 접촉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남북러 가스관이라든지 이 북한의 전력 도로 연결 등과 관련해서, 철도 연결 등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요한 돌파구로 열려고 정권 초반에는 활발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만나서 입장을 타진을 하면서 쌀 40만 톤과 비료 20만 톤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이 쌀 5만 톤을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간의 일부 언론에는 임태희가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임태희 씨는 2010년 7월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던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밀 특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요 근래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갔다라는 것은 2003년 문희상 특사가 요 근래에서는 유일하다. 그 이전에 정권에서도 간혹 한 두세 번 정도 특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이때 특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전에 있어서 특사로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서실장과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이 정권에서 핵심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 정권의 방향에 있어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종석의 지금 중동 방문, 즉 레바논 UAE 방문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스스로가 의혹을 좀 자처한 부분이 있어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 임 실장이 9일 출국했고 12일까지 2박 4일간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동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을 격려하고 재외 국민 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이렇게 간다랐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중동에 일고 있는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 이후에 혼란이 있지만은 그래서 교민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거나 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이나 피에로 거주지 등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부분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비서실장이 급기 중동을 방문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냐는 겁니다. 자, UAE에는요, 우리가 원전을 내기를 수주하는 대가로 아크 부대라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UAE 왕실의 한마디로 근위대를, 진위대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국군이 도와주는 것이죠. 참 이것도 웃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해외로부터 어떤 공사를 수주한다고 한국 군대를 그 나라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그렇게 따지자면 해외 공사 수주하려면 전 세계의 한국군을 유엔군처럼 공사 수주군이라고 파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UAE에 가 있는 한국군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부대가 장기간 지금 주둔해 있고 정권이 지금 그 사이에 3번이 바뀌어도 계속 주둔해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UAE의 공사 수주 때 직후에 아마 UAE에 공사를 수주하면 그 대가로 한국군 파견이 옵션으로 끼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파견과 관련한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말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파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부대의 목적으로는 UAE 연방군과 협력 아래 UAE에 거주하는 한국군 보호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UAE에 무슨 한국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중동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사우디보다도 훨씬 안전한 나라가 UAE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먼 군대가 한국군을 보호한다고 가 있습니까? 자, 당시 UAE 원전 수조와 관련해서 UAE의 왕세자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군부대의 시범을 보고는 UAE 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훈련 지원과 또 왕실을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원전 수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원전 수주의 대가로 갔다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레바논은 2007년 7월부터 동맹부대라는 소규모 부대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예하 부대로 편성되어서 대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UAE는 뭐 때문에 가고 레바논은 뭐 때문에 갔는가? 정말로 교민을 보호하려면 이스라엘을 갔어야죠. 자, 그런데 UAE를 간 부분은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스부터 시작해서 자원외교 등으로 샅샅이 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주했던 UAE 원전에서 사실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뭐 언론에 보도시켰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우라늄 폐기물에 대해서 원전을 떼고 나면 연탄을 떼면 연탄재가 나오듯이 원전에는 이 연료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연료봉이에요. 이걸 갖다가 원전을 떼고 나면 폐연료봉을 드러내야 되는데 UAE가 미국하고 맺던 이 원자력 협정에는 UAE 내부에서는 한마디로 원전과 관련되는 이 재료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하거나 장기 보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을 수주한 나라가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이 원전 폐기물을 재처리를 못해서 지금 이 원전의 수조 안에 또 건식 보관대 안에 한없이 쌓아두면서 원전 폐기물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원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자 하는 부분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옷이나 장갑 같이 원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폐기물을 경주에 만드는 부분에도 그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원전의 우라늄 폐연료봉 폐기물을 이 저장하는 곳은 한국에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한국도 이걸 처리를 못하는데 저걸 덜렁 맺어서 한국이 그동안에 무슨 프랑스나 러시아 또 몽골 등에 갖다 묻을까, 또 그런 재처리가 가능한 나라에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들이 수주하자 말자부터 바이오 프로세싱 처리 방법을 미국으로부터 허용해달라 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위기 하에서 허용해 줄 수 없다, 그냥 실험용으로만 해봐라 하고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접어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반부터 원전 재처리에 매달렸습니다마는 결국 처리가 되지 않았고, 저보고도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매듭이 되지 않은 채 원전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어떻게 마무리될 건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UAE 쪽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의 방문을 요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2012년 11월 달에 급기 UAE를 갔다 왔습니다. 사퇴하는 날 갔다 도착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과를 하는 2014년 5월 19일입니까? 그날 또 사과하고는 곧바로 UAE를 급히 갔어요. 그때도 왜 급히 가냐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정권이 가고 난 다음에 하루 뒤에 발표하는 걸 봐서는
이번에도 UAE 측과 한국 간에 모종의 계산할 일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고 여러 가지 딜을 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간에 등장했던 것은 UAE 원전의 대가로 MB 정권의 실세나 누군가가 뭘 좀 챙긴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한간에 좀 비공식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정보를 좀 얻고 더 나아가서 재처리와 관련한 UAE 측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러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레바논에 간 것은 매우 더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UAE에 가서는 왕세자를 만났고 11일에는 레바논 대통령을 만나는데 UAE에서는 원전 관련 문제가 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 위로는 그냥 한마디로 거기에 붙어 있는 껍데기지요. 뭔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갔다 왔다라는데 그걸 갖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뭘 또 가서 더 위로를 합니까? 위에 있는 아크 부대는 맨날 위로만 받다가 끝납니까? 자, 그런데 레바논은 북한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 수교국이고 주 시리아 북한 대사가 레바논에 대사를 겸임하는데 그런데 지금 시리아가 저 내전 상태이니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바논에는 북한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UAE는 지난 10월 달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북한과 접촉을 한다면 UAE에서는 불가능할 거고 레바논에서는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일정 외에는 다른 일정은 없고 직항 민항기로 중동과 한국을 왕복할 거다 했는데 자, 이 이야기도 불친절한 설명이죠. UAE에 두바이나 아부다비까지는 한국의 항공기가 다니겠죠. 한국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꼭 한국 비행기로 칼로 두바이를 칼은 옛날에 아부다비까지 갔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두바이까지 바로 가는 외국 국적 민항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UAE에서 레바논을 가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레바논 베이루트로 가는 민간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UAE에 아부다비에서 그러면 베이루트까지는 어떻게 간다라는 겁니까? 자, 이게 지금 궁금하고요. 자, 지금 수행하는 사람으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실상 국방부 장관급이죠. 최고 실세죠. 그리고 외교부 차관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 소속 행정관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부분은 UAE하고의 문제라면, 원전 문제라면 한국의 이 과거의 산자부 같은 그런 어떤 자원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맞는데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은 현 정권의 실세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레바논에서 모종의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하지 않겠느냐. 자, 시간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레바논에 지금 총리도 없어요. 총리가 지난번에 사우디 갔다가 그만둔다고 사표를 전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이 지금 거의 무주공산인 혼란 상태고 레바논의 대통령은 각 정파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위치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서 좀 의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3일부터 16일까지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전에 9일부터 12일까지
중동을 방문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문 대통령이 지금 여론이 안 좋아서 중국 가서 말을 잘못하면 올림픽에도 차질을 입히거니와 미국도 굉장히 반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한의 송유관을 잠그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또 일각에는 말을 하되 중국에는 양해를 구했고 중국은 그건 안 된다고 자기 할 말을 각자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국에서 말을 해야 될 위치인데, 근데 겉으로 언론에 보도되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과 실질적으로 밑에서 진행되는 일은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서 뭔가 북한을 만나서 중국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미리 중국 측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기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UAE 하면 원전이 최고 현안인데 UAE 원전은 방문하지 않고 또 대북 접촉은 없다고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자, 그런데 왜 가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합니까? 비서실장이 해외로 나간다면 특히 임종석이 같은 위치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건데요.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 그런데 왜 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점점 더 의심살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